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이 이런 자리니? 남들 앞에서 임신 자랑을 하다니.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아들의 행복을 축하해주는 건데. 당신은 정말 남의 집 망신 주기 바쁜 여자네요. 30년 전부터 그렇더니 이제 와서도 그 모양이야. 뭐라고? 당신이 뭘 알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식장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 있나요? 신부 다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어머니. 신랑 준혁이 다가와서 말립니다. 하지만 이미 둘은 싸움을 시작했어요. 주례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들 진정해 주시고.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충돌음과 비명이 섞여 나옵니다.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두 어머니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신랑 준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애가 뭐가 잘못된 거야? 다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94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그 시절은 정말 특별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간. 꿈도 많고 사랑도 많았던 그런 시절. 교실 복도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물 미자. 미자는 그 이름에서 풍겨지는 것처럼 예쁘고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뭐가 부족한 게 없는 여자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미자의 눈빛에는 뭔가 강한 게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수키. 미자와는 달랐어요. 조용했고 따뜻했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자였습니다. 잘 지내니? 오늘 기분 어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던 그런 여자. 모두가 수키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수키는 먼저 다가갔거든요. 세 번째 인물, 태수. 태수는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한 번씩은 꼭 다시 쳐다볼 정도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눈도 깊고 모든 여자들의 첫사랑이 되고 싶은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자와 수키 둘 다 태수를 좋아했거든요. 미자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태수를 기다렸고 점심때마다 옆에 앉으려고 애썼고 방과 후엔 태수를 따라다녔어요. 태수야, 숙제 다 했어? 태수야, 오늘 뭐해? 매일매일 마치 숨을 쉬듯이 미자는 태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미자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수의 눈에는 수키만 보였거든요. 수키는 미자처럼 집착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저 태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표정으로. 태수가 지나갈 때 수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토록 순수한 눈빛. 태수도 그걸 느꼈어요. 수키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울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태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수키를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3학년 겨울.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 미자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학교 송년회였어요.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몰래 술을 마시고 있었죠. 태수도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태수 옆에 계속 미자가 있었어요. 한 잔, 또 한 잔, 또 한 잔. 미자가 태수한테 자꾸만 술을 권했어요. 한 잔만 더. 남자가 이 정도는 못 마셔? 태수는 웃으면서 받아 마셨어요. 순진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자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무튼 태수는 점점 더 취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때 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키가 태수한테 다가갔어요. 수키는 취한 태수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학교 뒤 낡은 창고로요. 태수는 완전히 취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키는 태수의 얼굴을 봤어요. 태수의 그 부드러운 얼굴, 태수의 그 깊은 눈빛. 너는 정말 너무 취했구나.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수키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수키는 태수를 이용했습니다. 태수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달이 지난 뒤에 수키는 태수한테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후에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던 남자를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새 울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원한을 심었어요. 30년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깊고 검은 원한을.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자는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죠. 민철이라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자인데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그 이후 서로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준혁이라는 아들을. 겉으로는 완벽하게 살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남편, 좋은 집, 강남의 펜트하우스, 고급 외제차.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키에 대한, 그리고 태수에 대한. 미자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까? 어떻게 하면 수키와 태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미자는 태수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결국 불륜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태수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태수.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미자를 떨칠 수 없어. 수키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 근데 나는 미자를 못 잊었어. 그 사이에서 태수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자와 남편 민철이 사이에서.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자는 이 진실을 평생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태수한테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수키와 태수를 이기고도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30년 동안 미자는 이 비밀로 수키를 이겼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이에 준혁이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 부모들의 원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로 2024년 9월 15일 오늘은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신부 어머니 수키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준혁이네 집은 어떤 가정일까? 왜 자꾸만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리고 남편 태수를 봤어요. 태수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아, 친구 좀 만나야 해.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30년을 함께 산 부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수키는 준혁을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다혜가 준혁을 데려온 첫 번째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준혁을 자세히 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낯익었어요. 누군가 닮은 것 같은데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쇼핑몰에서 만나고 세 번째, 다혜 집에도 놀러 왔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 준혁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 수키는 그 순간을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 식당. 미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한 화장, 고급스러운 옷차림, 명품 가방, 값비싼 반지. 완벽한 외모였어요. 다혜의 가족이 들어섭니다. 미자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와 수키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입니다. 수키, 미자. 30년이 흐른 뒤 극적인 만남의 3초. 그 순간을 아무도 놓치지 않았어요. 카메라 같은 눈빛으로 서로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눈이 태수를 봅니다. 태수도 미자를 본 거예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상견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미자가 입을 엽니다. 요즘엔 혼수보다 신부가 예쁘면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키가 언짢은 듯 쏘아붙입니다. 우리 다혜는 얼굴이 예쁘지만 능력도 훌륭하죠. 경제적 격차를 드러내는 두 어머니. 오늘 벤츠 새 모델이 나왔던데 우리 준혁이가 벌써 예약했어요. 요즘 부동산이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네요. 그러면서 명품 가방과 반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미자. 그 순간 수키는 준혁이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준혁의 눈빛. 그리고 수키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눈빛이 남편 태수를 닮았다는 걸. 그 순간 미자와 태수의 눈빛이 만났어요. 아주 잠깐 하지만 서로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자동차 안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차 안에서 수키는 태수를 봤어요. 당신, 미자를 다시 만나니 어때? 상견례 때 느껴지잖아. 뭔가 다르게 봤어. 당신이 미자를 보던 눈빛이. 태수는 침을 삼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당신, 미자가 우리의 사돈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태수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준혁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혁이가, 내 딸이 결혼하는 준혁이가, 하필이면 미자의 아이일 리가.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태수의 밤. 태수는 몸을 뒹굴었어요.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준혁과 다혜, 둘은 만난 지 3개월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연애 기간 3개월. 너무 짧다. 이게 사랑일까? 하지만 준혁과 다혜에게 3개월은 끝없이 긴 영원과도 같았어요. 첫 만남은 회사였어요. 준혁이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혜는 그 협력업체인 아빠 회사의 담당자였던 겁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 여자, 뭔가 낯익은데? 다혜도 준혁을 봤어요. 순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 혹시? 둘이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인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 시절은 그렇게 깊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이 진행되면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은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다혜의 손이 따뜻했어요. 넌 왜 손이 이렇게 따뜻해? 다혜가 대답했어요. 그건 널 만났기 때문이야. 서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서로 바라만 봐도 즐거웠습니다. 서로 만난 지 2달째, 준혁은 다혜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자신의 세상에, 자신의 가족에게. 다혜는 준혁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만난 지 3개월째, 준혁은 다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결심했어요. 난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거야.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기 옷도 샀어요. 다혜 씨, 이게 우리 아이 옷이야. 응, 우리 아들. 아니면 딸. 뭐든 상관없어. 다 좋아. 다혜가 웃었어요. 우리 준혁 씨,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3개월의 짧은 시간이 영원 같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결혼식 하루 전날 신부 어머니 수키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수키가 방 쪽을 쳐다봅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해. 내일은 우리 딸과 준혁이의 결혼이잖아. 더 이상은 안 돼. 미안해, 미자.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최선이야. 수키는 30년 전 그날 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수가 전화를 끝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수키가 뒤에 서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태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진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키의 손이 태수의 뺨을 때렸어요. 이 거짓말쟁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그 여자가, 미자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거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로 또 한 번 수키의 손이 날아갔어요. 이번엔 태수의 뺨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우리 다혜는 내일 결혼식인데 이제는 미자가 우리 사돈이 된다고. 수키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수키는 급히 방 문을 닫았어요. 새벽에 고요함이 흐릅니다. 아침이 옵니다. 수키는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 화장을 해도 아무리 해도 평소에 그 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신부가 될 다혜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키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다혜야 행복해야 돼. 정말 행복해야 돼. 다혜는 엄마의 손을 꼭 쥡니다. 화장실에서 수키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의 계획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조용히 있을 수만은 없어. 폭로를 해야 해. 이 비밀을, 이 거짓을 모두가 알아야 해.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키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휩싸여 있었어요. 예식장은 아름다웠어요.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부가 입장합니다. 다혜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준혁의 눈빛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평생 지킬 거야. 그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례자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신랑 어머니 미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울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 준혁이와 다혜 양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손자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신부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수키는 자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것을 여기서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수키가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야? 30년 전부터 당신은 남의 집 망신 주기 바쁜 여자였어. 지금도 그 모양이야.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뭐라고? 당신이 뭘 알아? 수키가 순간 더 흥분을 참지 못했어요. 30년의 배신감이 폭발했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 내 남편한테서 손을 떼. 미자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뭐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서로에게 달려갔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충돌음이 섞여 나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날 이기고 싶었던 거지?
내가 태수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그래. 당신이 먼저 빼앗아 갔잖아. 하객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건 웨딩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터였습니다. 신부 다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어머니, 신랑 준혁이가 두 분을 말리려고 다가갔어요. 주례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들 진정해 주시고. 신부 아버지 태수가 일어섰어요. 표정이 창백했어요. 예식장이 정리되고 모든 하객들이 떠났어요. 준혁은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다혜, 미안해. 준혁 씨,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혜는 충격에 빠져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이제서야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기는? 다혜,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결혼식은 깨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혜는 변함없이 준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역시 어머니 미자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의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준혁은 결심했어요.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 다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준혁이는 술집에서 나와 꽃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백합꽃을 샀어요. 다혜가 알려준 백합은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던 그 꽃. 준혁은 자동차 문을 열었어요. 자동차 조수석에는 아기 옷도 있었습니다. 다혜와 함께 샀던 아기 옷. 파혼 후에도 차에다 계속 싣고 다니던 태어날 아이의 옷입니다. 준혁이가 다혜한테 전화를 합니다. 다혜 씨 정말 미안해.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제 이 악순환이 끝났으면 좋겠어. 술에 취한 준혁은 차에 올라탔어요. 지금 바로 다혜 어머니 수키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고 있었어요. 시속 80km, 차는 부드럽게 달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격렬한 충돌음이 울립니다.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어요.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돌진하면서 준혁이의 차 측면을 박았습니다. 준혁은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1시 30분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운전자 준혁은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백합 꽃다발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기 옷도. 경찰은 준혁의 핸드폰을 찾았어요. 화면에는 다혜의 이름이 마지막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다혜는 경찰로부터 준혁 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 미자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미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가슴을 붙잡으며 우리 준혁이, 우리 아들. 병원의 중환자실, 준혁이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로 간신히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은 없고 식물인간처럼 침대 위에 누워만 있었어요. 더 이상의 희망도 처절한 삶의 연장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병실의 모니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준혁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음향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은 더 이상의 희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료진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의료진이 중얼거렸어요. 뇌사 상태가 맞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같은 시각에 어머니 미자는 집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들 준혁이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최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미자는 가슴을 붙잡으며 우리 준혁이, 우리 아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119 구급차의 사이렌이 크게 울립니다. 구급차가 미자 집으로 출동했어요. 미자의 심장이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그리고 아들의 사고,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미자는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30년의 원한과 복수심이 그의 심장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혈압이 급강하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미자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의 응급실, 조명이 밝고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미자의 주위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미자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의료진이 고함을 쳤어요. 지금 바로 응급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실로 빨리 옮기세요. 의료진들이 미자를 수술실로 옮깁니다. 의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심장 이식이 진행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남편 민철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당신의 아드님.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철이 알았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준혁의 심장이 이식이 된다면 아내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침묵이 흐릅니다. 민철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어요. 아내와 아들 그 사이에서 민철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어요. 지금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한 명을 잃거나 한 명을 심장 이식으로 구하거나. 민철은 준혁의 방으로 갔어요. 준혁아, 이 아빠가 너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준혁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로 간신히 호흡을 이어갈 뿐. 민철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민철은 결정을 했어요. 아들 준혁의 심장을 미자한테 이식하기로. 의료진에게 말했어요. 빨리 이식 진행하세요. 그리고 수술실. 준혁의 심장을 꺼내고 미자의 심장을 그것으로 바꿉니다. 심장이 새로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 심전도 기계음이 변했어요. 미자의 심장이 준혁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미자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미자가 힘겹게 눈을 떴고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자가 물었어요. 우리 준혁이는요?
의료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더 이상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미자가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구하고 있었어. 죽으면서도 엄마를. 슬픈 추도곡이 들립니다. 준혁의 장례식이 3일 뒤였습니다. 겨우 32살의 남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혜는 빈소에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 미자는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 있는 사람처럼. 경찰이 찾아왔어요. 차 안에서 발견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는 백합 꽃다발과 아기 옷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다의 어머니 수키에게 용서를 청하러 가고 있었어요. 자신은 죄가 없으면서도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이 두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을 끝내려고. 백합은 희망의 꽃이었어요. 아기 옷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준혁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미자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신의 아들이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걸,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준혁이 정말 좋은 아이였어, 정말. 목이 메어서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키도 무너졌어요. 준혁이 자신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는 걸, 준혁이가 자신의 것이 아닌 죄를 짊어지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키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준혁의 관이 묘지에 앉혀지고 그 위에 흙이 뿌려졌어요. 그 순간 미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키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수키도 무릎을 꿇었어요. 미자, 나도 미안해. 미자와 수키 둘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태수도 준혁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도덕을 외면했던 자신, 욕망에 빠졌던 자신, 그 모든 것이 준혁을 죽였다는 생각에 태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을 봤어요. 그 얼굴, 그 눈빛.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혁이는 무고한 피해자였어요. 부모들의 부질없는 미움과 증오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30년의 원한도 미움도 모두가 끝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용서였어요. 화해였어요. 준혁이한테 세상의 진리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고한 자의 희생이 모든 악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준혁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